오랜만에 2%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2. 진행을 맡은 어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예비역 준장 주원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임철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밀리터리 2입니다. 예. 근데 저희 먼저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너무 오래된 구식 무기들은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도 군을 위해서도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지난 시간 좀 얘기를 했던 똥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키에 계셨던 나이키 운용을 하셨던 우리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전직 장교분들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나이키 운용이 꿀보직이라니 어디서 감히 그딴 얘기를 하면서 많이 화를 내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의무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없습니다. 당연히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 것들이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 사과 말씀드리고요. 절대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중대장이라고 그래, 우린 포대장이라고 한다고,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라서 저는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포병들은 이제 포대장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포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포병 부대는 전부 다 네. 중대장이라는 표현, 그렇죠. 포대장이라는 표현. 네. 그 밑에 이제 포대장 밑에 전포대장이라고 또 직책이 있고. 그러면은 임철균 연구원님은 포대장을 하죠? 아닙니다. 보병이기 때문에 화기 중대장도 중대장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네. 박혁포에서 포를 탁 놓고 탁 이렇게 했는데 불발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대처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가면 안 된답니다.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막 불발 났다고 해서 포신을 기울여서 포탄을 빼면 큰일 납니다. 불발 3번을 외치고. 약간 가스가스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초간 대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격된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나서 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시 불발이라고 외친 다음에 포신의 하단 부분을 발로 2, 3회 정도 강하게 가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포탄이 안 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포신과 포판을 분리해서 수평으로 내려놓고 EOD,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야죠. 네.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긴급한 전시 상황이나 이럴 때는 EOD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살짝 서서히 기울여 가지고 정말 천천히 빼내야 됩니다.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네. 얼마나 쫄리는데요. 그거 빼낼 때. 한 적 있어요. 60mm 박격포의 불발탄 조치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와. 근데 80mm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불발 났어? 기울여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네. 무섭죠. 우리 장군님께서는 또 이 전차부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76년도에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아니요, 입학. 입학을. 80년도에 인간했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저희가 똥꼬의 추억에서 다뤘던 뭐 셔먼이나 뭐 패튼이나 뭐 이런 거 타보셨나 그랬더니 K1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 해가지고는 이제 M48 A3K를 여단장 할 때 K1과 K1A1을 했죠. 훈련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셨던 부대 지휘관이셨다면서요? 훈련을 독하게 해야 전시에 피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신이 이제 표적을 딱 고정을 하면서 몸체가 움직이더라도 딱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뭐 굴곡이 있더라도 바로 이렇게 사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K1 전차의 특징인데, 그 다음에 사격간에 또 옆에서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버튼 누르면 바로 그 포신이 돌아가는 그런 헌터킬러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하게 좀 훈련을 시킨 편에 속해서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밀리터리 2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사실은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깊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김정은이 내일 갑자기 하고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몸 상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외모상으로도 봐도. 갑자기
갑자기 헉 하고 쓰러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유고가 된다면 딸이 굉장히 어리고 여동생이 있고 부인이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정은 긴급 유고 사태가 발생한다면 개략적으로 한 서너 가지 있을 거로 봅니다. 첫째는 권력 쟁탈과 혼돈이 있겠죠. 이건 김정은이가 사망하면 북한 권력 구조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죠. 군사나 정치적인 투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최고 지도자가 아마 유고 상황이 생기면 불안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계자 지정과 세력 다툼이 있을 겁니다. 예, 누가 지금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 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권력 엘리트들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김정은이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후계자를 둘러싼 세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김여정이 일단 힘이 파워가 제일 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김여정이가 권력을 잡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김주애가 지금 이제 또 대두되고 있잖아요. 너무 아직은 예, 그러니까 어린데 이제 김주애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러한 김정은의 유고가 중러 관계에도 이제 또 굉장히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혼란이 생기면은 어떤 모종의 조치를 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의 상황에는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이제 북한 급변 사태라 그러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유고가 되거나 어떤 내란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공강병군이라 그래서 공수부대가 있어요. 중국에 북경 근처에 이제 그러한 공수부대가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6.25 때도 사실은 중공군이라고 안 하고 뭐 인민해방군에서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야라고 해서 발을 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이 개입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이 진짜 그냥 국가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의 북부 정부 예하의 2개 집단군, 베이징 정부 그 예하의 1개 집단군이 상시적으로 한반도 급변 상태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부 정부 예하의 2개 집단군들은 매년 압록강 일대, 두만강 일대에서 도강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네, 실제로 진입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전력들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공강병들이랑 기갑기계화 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속하게 평양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단동 있잖아요. 단동에서 심양에 이르는 그쪽 도로상에는 지금 전투 지원과 작전 지원요. 지금은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전투 근무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작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도하부대라든지 그다음에 작전을 지원하는 부대들이 거기 이미 다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걸 후속 지원하는 부대들은 단동에서 그 주요 축선상에 이미 다 사전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요. 김정은이 지휘를 뭐 아무리 중국하고 가까운 사이라고는 해도 김정은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잖아요. 김정은은 중국하고 가깝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김씨 일가 대대로 내려오는 중국에 대한 그 반감, 말 못할 반감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이 한번 쓱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 작전에서 한번 허리가 절단나면서 괴멸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민군 재창건기가 있거든요. 그 기간을 김일성이 거치면서 그 재창군하는 기간 동안 중국이 굉장히 북한에 많이 간섭을 하고 관여하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수십만을 도와주고 그쪽 입장은 자신들의 병사를 잃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김일성 입장에서는 권력은 총대에서 나온다라는 이 사상이 있어요. 이 총대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는 권력을 놓치기 때문에 북한군을 재창군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지원병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온갖 조치를 다 해요. 그래서 소련식으로 군대를 계속해서 교리도 그렇고 다시 재창군 과정에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리고 가서 김정일 때로 넘어갔고 김정일 때도 이제 북한이 뭐 핵도 만들어보고 뭐 또 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이
겉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어쨌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창성을 하고 같이 일부는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김씨 일가 사이에는 그런 말이 내려옵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건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이제 그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1932년에 민생단 사건이라고 있어요. 김일성이가 중국 공산당한테 배신을 당한 한 800명이 인명 손상이 있었던 민생단 사건이라고 있는데 중국 공산군한테 완전히 당한 거죠. 거기에서 김일성이가 중국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이런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절대 중국 믿지 마라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 제3세계 뭐 중동 국가들이 소련과 미국을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갈아탔던 외교 전략을 핀 것처럼 북한도 중국이 도움이 되니까 그냥 이용하는 그렇죠. 거지 절대 맹방이다 뭐 우리의 동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네요. 그럼요. 그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은 순망치안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미군하고 중국군하고 이게 같이 접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제일 중국군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되게 섬뜩하기도 한데 만약에 김정은 유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공군이 그런 식으로 특수 공수작전을 통해서 군부대를 투입하고 꼭두가시 괴뢰 정부를 세운다면 그냥 중국을 대변하는 정부, 대변하는 북한 이렇게 중국 아닌 중국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건 진짜 무섭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이 한반도에서 북한 급변 사태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면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벌어진다면은 바로 국제전으로 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 당국에서도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대비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너무 뭐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 많은 지상군을 소모하면서 이 연해주 일대나 이런 극동지방에 있는 병력들을 대부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냈는데 그래도 두만강부터 그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 S-400 포대만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 S-400 포대하고 거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이제 출격할 수 있는 러시아 극동함대 예하에 있는 초계함들이 꽤 많은 순항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투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뭐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데 뭐 북한을 공격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상황도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라고 하면서 다른 권력이 김정은 유고 씨의 권력을 빼앗는 상황. 그럼 이제 그건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내부에 유력 군벌 군단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한번 평양 먹겠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백두 활동의 체제를 옹이하려고 보유하려고 하는 정상적으로 이제 세습이 이루어져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 후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 역사상으로도 보면 왕조를 옹립하는 쪽이 대의명분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김정일이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갑자기 급사한 다음에 김정은은 사실 후계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취임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김정은이가 내세운 게 유훈 통치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의 자녀들 중에 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김주애가 될 수도 있고 뭐 잘 안 보여진다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백두혈통 중에 누군가를 이제 후계자로 해서 국무위원회가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를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죠. 한국의 핵무장하면 얼마 만에 할 수 있을까라고 한 달 안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영국의 처칠이 네.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핵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제 의견을 들으시고 갑자기 처칠이 반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